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저번 편에 이어서 Q 프로토콜의 Q 헌법과 백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Q 헌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Q 헌법을 누르면 이렇게 페이지가 뜨는데요. 5월 14일 날 했고 시도 이렇게 있습니다. 마지막 업데이트가 6월 29일이고요. PDF로 다운로드도 할 수 있고 다 영어로 돼 있는데 일단 한국어로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체질 이게 헌법인데 Q 헌법 전문이 일단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가 있습니다. Q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 Q 토큰과 Q 토큰 보유자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. 헌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규칙을 담은 거기 때문에 보이시는 대로 상당히 방대한 양이 있습니다. 부록도 있고 루트 노드, 뭐 거래 수수료, 통합 어플리케이션, 투표, 구성 매개 변수, 파라미터 이런 건데요. 이런 게 다 있고 전문가 패널, 슬래싱, 지침, 지분, 철회 다 적혀 있는데요. 한번 처음부터 보겠습니다. 전체를 살펴볼 수는 없고 몇 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. 저희가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보는 것들, 그런 것들만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Q 토큰 및 Q 토큰 보유자부터 한번 볼게요. 처음에는 1억 개의 Q 토큰이 생성되고 부록 1개 파트 A에 따라 Q 블록체인의 모든 새 블록과 함께 블록 보조금과 동일한 수의 Q 토큰이 생성되고 Q 이해 관계자 간에 할당된다 라고 되어 있죠. 부록 6의 파트 A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파트 A, 인플레이션 보조금을 통해 Q 토큰 생성할 때마다 이해관계자 간에 할당이 된다는데 Q 노드는 제외랍니다. Q 토큰 보유자한테 40%, 그리고 밸리데이터한테 40%, 그리고 루트 노드한테 20%인데 QID는 아직 활성화가 안 됐다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따라서 아직 퍼센트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거래 수수료로 청구하는 Q 토큰은 이렇게 할당이 된답니다. 그리고 슬래싱과 관련돼서 할당되는 토큰은 이렇게 돼 있고 Q 토큰으로 변환된 수합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당이 된다는 거죠. 결국에는 Q 토큰 홀더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어느 토큰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 토큰으로 할 수 있는 게 Q 토큰 관련하여 자신의 권리,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거죠. 의결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은, 의결권만 국한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.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Q 토큰 보유자, 이게 델리게이팅하고 똑같은 겁니다.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내 투표권을 줄 수 있는 겁니다. 네, 그리고 이 밸리데이티 노드는 일반적인 거하고 똑같고 가장 핵심은 여기서 봐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4-5 각 유효성 검사기 노드, 밸리데이터 노드는 Q 헌법에 따라 Q 상태를 유지할 책임이 있어요. 제가 전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루트 노드에 의해서 적발이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형태입니다. 루트 노드를 한번 보겠습니다. 루트 노드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5-3이 제일 중요해요. 루트 노드의 의무, 부록 2의 파트 A에 명시된 루트 목록에 포함되기 위한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Q 토큰 소유자가 뜻대로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제공하고 모든 사실에 대한 과도한 지체 없이 증거를 공개하고 제공합니다. 한번 부록 2의 파트 A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 필수 요건, 이거에 따라서 아까 봤듯이 이걸 증거를 공개하고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. 이 밸리데이터 노드와 루트 노드가 이 헌법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 하라는 거예요. 그 슬래싱에 관해서도 제한이 수락된 경우 슬래싱 트랜잭션을 실행해야 된다는 겁니다. 슬래싱에 대한 건 또 한번 보겠습니다. 적격 제한자가 삭감 제한을 한 경우 해당 삭감 제한을 수락해야 된다는 거죠. 슬래싱된 노드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. 슬래싱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. 그리고 전문가 패널. 이 전문가 패널도 Q 토큰 보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. Q 토큰 보유자는 Q 블록체인의 특정 기술 및 운영 측면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전문가 패널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이거는 부록 7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니까 부록 7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전문가 패널의 권한, 그리고 책임 이런 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. 이런 헌법에 대해서
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면은 이 홈페이지에서 헌법으로 들어와서 구글 번역기 크롬으로 키시면 바로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이렇게 웬만한 거는 되게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. PDF로 다운로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. 헌법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길지만 전체적으로 다 볼 필요는 없고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면 됩니다. 네, 그 다음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한번 백서를 보겠습니다. 이번엔 백서를 한번 볼게요. 네, 백서 부분인데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. 백서도. 근데 이거를 한국어로 제가 번역을 해둔 게 있어가지고 완벽하진 않지만 한국어로 조금 번역해둔 게 있어서 한국어로 번역된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. 가장 저희가 많이 배워야 될 거는 기술 근거 및 합의, 그리고 네이티브 에셋, 검증자 노드, 스테이크 윈 이런 쪽인데 대부분 다 아실 거기 때문에 기술부터 보겠습니다. 이더리움 기술 기반이라 해서 EVM 맞습니다. 그리고 비허가형이고 오픈소스, 이임자 지분 증명 디포스로 되고, 네이티브 에셋은 이 Q 토큰이 네이티브 에셋입니다. 여기서 이더리움 메인넷에서는 이더리움을 쓰고, 그러듯이 Q 토큰 메인넷의 토큰은 Q 토큰이 되는 겁니다. Q 블록체인은 제네시스 블록으로 미리 정해진 수의 Q 토큰이 발행이 되고, 이후 블록당 고정된 양의 Q 토큰을 무기한으로 생성됩니다. 이 무기한으로 생성된다는 게 발행량이 무한이라는 건데, 그래서 아까 봤듯이 그 헌법을 보면 블록마다 새로 토큰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그거에 대한 지침까지 다 적혀 있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. 네, Q 토큰의 가격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자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. 그러니까 Q 토큰이 얼마다라는 거는 절대 담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네, 모든 코인하고 똑같은 구조죠, 이거는. 그리고 Q-Day 모든 수수료 및 유사한 거래는 Q 토큰을 수수료로 지불된다. 이 밸리데이터 노드, 검증자 노드 제한되어 있고, Q 토큰에 따라 소유 및 위임된 Q 토큰에 따라서 이 파워가 결정되는 거죠. 이 거버넌스에는 이 헌법,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. Q 헌법이 있다는 걸 말씀해 드렸습니다. 저번 편도 그렇고 이번 편도 그렇고 Q 헌법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데, 이게 Q 토큰, Q 프로토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네, 다음으로는 루트 노드를 보면 배경이 나옵니다. 루트 노드는 검증 노드의 수가 제한되면 노드 간 담합의 인계값이 낮아져 탈중앙화와 악의적인 공격에 대한 경고성이 강화됩니다. 그래서 루트 노드가 나온 거라는 겁니다. 루트 노드의 책임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실제로 막 블록을 생성하거나 이 거래의 유효성을 검사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. 단지 그 노드들이 제대로 Q 헌법대로 제대로 노드를 운영하고 있는지 밸리데이터들을 그거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. 네, 그리고 Q 토큰 보유자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 강력한 거버넌스 기능을 가지고 있고 Q 운영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. 당연하죠. 헌법도 저희가 맨 처음 만든 헌법이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다. 똑같습니다. 코드 is law라고 해서 코드가 절대 불변하는 건 아니거든요. 합의본 코드에 대해서 무조건 지키는 거지 코드가 불변하진 않기 때문에 똑같습니다. Q 토큰 보유자들이 헌법의 변경 및 수정 제한할 수 있고, 수정 제한 투표할 수 있고, 프로토콜 변경 수정 제한할 수 있습니다. 똑같습니다. 완벽한 탈중앙화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. 새로운 루트 노드로 선출될 것 제한할 수도 있고요. 프로포절로 새로운 루트 노드에 투표도 되고요. 그리고 스테이킹한 Q 토큰 삭감 제한도 되는 거고, 전문가 패널 추가 삭제 제한할 수 있고, 추가 삭제 제한에 투표도 할 수 있고, 네, 말 그대로 모든 거버넌스에 참가할 수 있는 거죠. Q 토큰 소유자는. Q 아이디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아직 나온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소개드리기가 애매하긴 하지만 추후에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, Q 아이디는 일종의 신원 서비스라고 보면 됩니다. 그리고 전문가 패널, 네,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문가 패널도 있고, 분쟁 해결 메커니즘도 있습니다. 분쟁 해결 메커니즘도 헌법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. Q 재단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. Q 재단이 홍보 지원 담당하는 지원으로 시작되었다. 독립적인 비영리 단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개요를 보면, 이건 1편에서 설명드렸는데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. 왜 한 번 더 설명드리냐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죠.
사실 모든 걸 몰라도 이 도표만 이해하고 있다면은 Q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. 보면 Q 토큰 홀더, 루트 노드, 밸리데이터 노드, Q 헌법. 그럼 이 Q 토큰 홀더들이 이 Q 헌법을 세팅합니다. 아까 거버넌스에서 보셨듯이 제한, 변경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Q 토큰 홀더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세팅을 해주고 이 세팅되는 헌법을 지키고 수호하는 사람들은 누구냐? 이 루트 노드입니다. 루트 노드가 이 헌법을 지키고 수호하고 이 헌법에 따라서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밸리데이터 노드, 이 검증자분들이죠. 이 검증자 노드가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전문가 패널은 여기 큐토 콘홀더에서 투표로 뽑을 수가 있다는 거고, 루트 노드는 밸리데이터 노드가 이 헌법을 잘 지키는지 꾸준히 감시하는 겁니다. 네, 그리고 큐토콘 홀더는 이 밸리데이터 노드들한테 자기네들 토큰의 투표권을 위임할 수 있는 겁니다.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, 이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백서에 대해서, 이 백서는 한글판도 제가 올려두겠습니다.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. Q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한번 백서를 보시기 바랍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